거의 2, 3년 전에부터 해신대 올리는 특별히 더 하네. 오락가락 큐 변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비도일이라 오게 되면 며칠씩 와불고 날 좋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양배추에 물을 줘야 되고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힘들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날씨가 벌써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농촌에 들려 큰 가을을 수확하느라 분주한 모습이고 올 벼농사가 대풍일 것 같다는 그런 예상입니다. 지난 여름의 수해를 이겨낸 들녘은 어느새 황금빛으로 변했습니다. 탐스러운 벼이삭이 가을의 여신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인 채 결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 내 농꾼의 땀방울을 먹고 자란 호박이 풍요롭습니다. 농부의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합니다. 수확하는 재미도 있지만은 여름에 저 길러가지고 작물이 자라는 거 보는 맛 그게 무엇보다 또 흐뭇하고.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에는 벌써 세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영상에서 제주도와 전남 지역으로 노란색과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보입니다. 비구름이 지나는 제주와 전남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봄철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맑은 날씨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의 경우에는 408.1mm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요. 봄철 평년 강수량이 296mm 정도라고 보면 5월 달에 3개월치 강수량이 내린 셈입니다. 1961년부터 2018년까지 58년간 강수량은 증가하고 강수 일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강수의 강도가 과거에 비해서 매우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10일부터 내린 장맛비가 40일째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 탓에 수확철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시기지만 올봄 밤 기온이 평년보다 떨어지면서 발육이 늦어진 데다 장맛비까지 농작물을 덮치면서 아예 손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상황은 인근 밀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로 도단한 싹들.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 수확해도 팔지도 못합니다. 사실 이거 사료도 안 되고 이제 빨리 갈아엎어야 이제 다음 콩 농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걱정입니다. 이제. 지금 제주 영농 지원 시스템이 제주도인 경우에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 남북의 기상 변화가 많이 크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의 별도의 이런 기상 관측 장비를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그쪽 지역에 맞는 기상을 제공을 받아야만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습니다. 박스 옆에 하게 되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층층씩. 최근 기상이 평년과 다르게 이상 기온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파종을 하거나 병해충 방제를 하거나 하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변하는 날씨라든지 이상 기온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감귤이라는 것이 이처럼 마디마다에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가 달리는 건데 여기는 한 10개 정도 달렸다가 지금
아마 하나 정도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날씨가 건조하고 뜨거웠었는데 요새 소나기성 호우가 내리면서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아주 재난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뭐 90%가 이렇게 열과가 돼버리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극한호우, 초강력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폭염 한파, 2020년도에는 초강력 태풍, 2023년에는 극한호우 등 기상현상으로 새로운 재난 정책이 이상기후로 인해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는 일반적인 패턴에서 벗어나고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향후에는 더욱 빈번할 것으로 발생하여 인해 재산 피해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73년부터 2022년까지) 50년간 제주도 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상위 5위 안에 2016년 이후가 4자리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 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평균 기온도 올라갔다는 거고요. 또 매년 기록의 경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관측사상 최고라던 서울의 어제 기온이 하루 만에 깨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은 38도 4분, 어제보다 2분이 높았습니다. 올여름 그 지루하고 괴로웠던 폭염이 가을의 문턱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구 지방의 낮 최고 기온 39도 4분은 17년 만의 불볕더위입니다. 연일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가뭄을 겪고 있는 경남 지방에서는 농작물들이 말라 죽어가서 농민들의 마음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간 가운데 경남 지방은 35, 6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가 10일 이상 이어지면서 지난 한 달 강우량도 예년의 5분의 1 수준인 25mm에 불과해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에서는 바닥이 갈라지면서 성장기의 잎배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살인적인 폭염, 살인적인 한파, 그다음에 폭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적도 서부 태평양의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아지는 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면 엘니뇨가 정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년 5월부터 그런 상태로 접어들었고 지금은 2도 가까이 높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슈퍼 엘니뇨에 접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기후 변화가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요즘 계속되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날씨, 결국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 기후,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폭우와 폭염에 전 세계가 말 그대로 대혼란입니다. 기후변화는 미국의 때늦은 폭염도 불러왔습니다. 현지 시간 5일, 텍사스 댈러스가 39도를 기록했고 워싱턴 DC가 37도, 캔사스 시티도 36도를 웃돌았습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 동부에서 대홍수가 일어나 5,000명 넘게 숨졌습니다.
리비아 동부정부는 이번 홍수가 자신들의 복구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대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보면은 라니냐도 보통 라니냐가 아니라 트리플 딥, 수십 년에 한 번, 한 40~50년에 한 번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는 트리플 딥 라니냐가 나타났고, 거기에 바로 이어서 엘니뇨도 그냥 엘니뇨가 아니고 슈퍼 엘니뇨가 바로 뒤따라오는 이런 현상들이 겹쳤기 때문에 2021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아주 인내하기 힘든 자연환경도 버텨내기 힘들고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생명을 잃고 재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극한적인 이상기후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라니냐는 다가오는 겨울까지 이어지며 이번 세기 처음으로 3년 연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라니냐로 대서양 걸프의 해류 수온이 예년보다 3도나 높습니다. 뜨거워진 해류는 다시 저기압을 발달시켜 한파의 출발점인 북극을 자극하게 됩니다. 극지연구소가 촬영한 북극의 모습입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작은 폭포처럼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린란드 서쪽에 위치한 거대 대륙빙하는 매년 25m씩 후퇴하고 있습니다. 북극 얼음이 햇빛을 반사해 지구의 온도를 지켜왔지만 그 얼음이 사라지면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고 지구를 지킬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북극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덥고요. 진짜 집에서 나오기가 너무 싫을 정도로 매일같이 에어컨 바람만 쐬고 있고 밖에 나오면 다시 집에 들어가고 싶고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지금. 유난히 폭염하고 기술적인 폭우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좀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 여름이 그냥 단순히 그냥 덥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가 한국이 맞는지 막 거의 막 동남아처럼 막 폭우 막 쏟아지고 장마도 너무 길고 하니까 너무 습하고요. 우리나라의 예전 여름 날씨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구온난화 현상이 이미 티핑 포인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지점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는 초기에는 그 피해가 상당히 약하게 나타나는 거죠. 고무줄도 처음에 조금 이게 늘리면 제자리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고무줄이 끊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는 있죠. 복원력을 잃게 되는데 기후도 그렇게 되는 경우를 티핑 포인트를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이미 2020년대,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것이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이미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수온 상승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점점 지구온난화와 더불어서 한반도 근해가 빠른 속도로 지금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 지구의 온도 상승률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 한반도 주변이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딴 지역보다 더 강한 태풍이 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내국인 10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제주 서귀포에서는 중국 어선 2척이 자초돼 중국인 선원 5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습니다.